안녕하세요. 커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린스핀트 김정수입니다. 얼마 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 추가 공고가 떴습니다. 분야는 딥테크 분야 한정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84개 팀을 선발하는데요. 이번 지원 사업 추가 공고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은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계획서 양식인 TSST 양식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지 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상의 스타트업 아이템을 예시 삼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PSST 사업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시거나 몇 번 작성해봐도 여전히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PSST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PSST 방식,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는 되게 다양하고 많겠죠. 그 중에서 PSST는 다양한 양식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를 정리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ST는 Problem, Solution, Scale Up, 팀의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용어인데요. 정리하자면 문제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 아이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정리하시고 이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진입시켜서 성장시킬지에 대한 성장 전략, 그리고 그 아이템을 구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이제 팀원 중심으로 정리하는 양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PSST 그 항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심사 기준과 점수가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심사위원이 우리의 사업 모델을 보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PSST 이 네 가지 항목별로 각 항목당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심사위원들이 우리 사업 모델을 그 기준에 맞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 프로블럼 항목은 우리의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이 필요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 창업의 동기,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해결하려고 하는 고객의 문제나 이 시장의 환경, 트렌드와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주로 시장의 현황과 그 문제점,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현황 문제점을 있다면 그걸 다루시고, 그리고 여기서 한 뎁스, 두 뎁스 정도 더 좁혀서 우리의 목표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이 현재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우리 아이템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 아이템의 간단한 컨셉과 특징까지 이 문제인식 단계에서 다뤄줘야 된다.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솔루션. 이 항목은 솔루션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이템의 그런 기능이나 설명보다 이 아이템을 어떤 계획을 갖고 실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묻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창업 아이템의 준비 현황을 as is, 현재까지의 현황과 앞으로 이걸 출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비교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이템 자체가 시장에 나왔을 때 뭔가 선택될 수 있는 이유인 기존의 대안제나 경쟁제 대비했을 때 우리가 아이템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나 그런 우위, 그다음에 이 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계획까지가 이 실현 가능성 항목에 담는 내용이다. 세 번째, 성장 전략, 스케일업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진입 전략, 비즈니스 실행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고객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우리의 목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 전반의 내용들이 요 성장 전략 항목에 들어간다. 마지막 네 번째 팀 구성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역량이나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항목인데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의 핵심 자원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창업자다 보니까 창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그런 요구 능력들을 다 갖춘 팀 빌딩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 설명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PSST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기획을 하기 전에 먼저 한글을 열고 워드를 열어서 사업 계획서를 타이핑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빈칸을 채워나가기 바쁘신데 사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뭐랄까 되게 구조적이고 매력적으로 작성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분량을 맞추기도 힘들고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넣기도 힘들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PSST 사업 계획서가 됐던 IR을 목적으로 하는 IR용 사업 계획서가 됐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 계획서 작성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획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생각 정리죠. 사업 계획에 대한 생각 정리. 그래서 이 PSST 사업 계획서를 쓰시기 전에는 Problem Solution Scale-up Team 각 항목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어떤 아이템을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 키워드를 그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먼저 스케치하고 정리를 한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획안이 정리가 되면 이 기획안을 한번 보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데이터라든지 통계라든지 참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들을 이제 사전 리서치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기획안과 그 사업 계획서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수정 보완을 거듭해서 최종 버전을 완성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세스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어떻게 작성할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기보다는 이 기획 작업, 생각 정리 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상의 스타트업 아이템을 예시 삼아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드리기 전에 가상의 창업 아이템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뜬 공고가 딥테크 분야다 보니까 그 딥테크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종의 AI 챗봇을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 앱 서비스를 가정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명은 마인드 케어 U라는 가상의 이름을 만들어 봤고요. 아이템은 AI 챗봇 기반의 심리 상담 앱 서비스입니다. 목표 고객은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1차 고객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3, 4학년생. 그리고 2차 고객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을 사회초년생. 이렇게 잡아봤고요. 우리 아이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이 목표 고객분들이
각자의 그런 영역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든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런 포지션에서의 한계 때문에 정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뭔가 전문적인 코칭이나 정신과 상담 등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든지 애초에 거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문제를 정의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템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구체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한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막 팀빌딩이 된 거죠. 공동 창업자 두 명에서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나름 시장 검증을 좀 해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 한 30명 대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라고 가정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챗 GPT의 커스텀 GPT 기능을 활용을 해서 뭔가 코칭 앱을 한번, 그러니까 코칭 GPT죠. 코칭 전문 GPT를 만들어서 한 20명 대상으로 대략적인 테스트는 좀 해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TSST 그 네 가지 항목별로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제 problem, 문제인식 항목이죠. 이 문제인식단에서는 우리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 상에도 각각의 항목에 대한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이걸 이제 공식 가이드라고 제가 정의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 문제인식 항목에 대한 공식 가이드는 두 줄입니다. 네.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등을 주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 아이템을 간단하게 소개하라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인식 항목은 이름이 프로블럼이다 보니까 문제만 정의하시려고 하는데요. 문제에 대한 배경과 진짜 문제도 정의하시고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까지 해야 된다. 작성 접근법은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된 내용인데요. 이 문제인식이라는 항목에서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나 아이템에 관련된 트렌드나 시장 구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뭐 Why Now라는 이름으로 왜 하필 지금 우리 아이템이 필요로 하는지, 우리 아이템이 나올 타이밍인지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템이 속한 전체 시장의 크기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뭐 10조짜리 시장이다. 되게 큰 기회를 갖고 있다. 등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데요. 단순히 문제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의 주인, 고객이죠. 특히 최종 사용자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템에 대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템의 엔드 유저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엔드 유저가 현재 우리 아이템과 상관없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 페인 포인트 또는 미충족 니즈, 언맷 니즈를 정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페인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으면 이건 이제 페인킬러가 필요한 제품이 될 거고요. 미충족 니즈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고객 입장에서는 인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 설득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객과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이 문제의 가치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득인데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고객이 얻는 효용이 크면 해결할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름 시장 검증을 사전에 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많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가치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솔루션 컨셉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특성이나 방식으로 앞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뭐 시장 검증 성과.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시장에 요구가 있음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정성적, 정량적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 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을까를 중심으로 기획을 정리할 거다. 해서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AI 챗봇 기반의 심리 상담 앱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래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정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뭐랄까 좀 기획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시 트렌드 항목들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청년들의 이런 정신건강이나 정서 문제가 뭐 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도 있겠고요. 미래 불확실성이 커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같은 게 있지만 이게 실제 부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대비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실제 이용률이 낮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AI 기술을 활용한 심리 케어 관련된 제품들이 이미 많이 시장에 나오고 그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트렌드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목표 고객, 엔드 유저를 정의를 할 때 이제 크게 한 2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3, 4학년생이나 아니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서적 스트레스, 그로 인한 뭔가 전반적인 삶의 힘듦, 뭐 대인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자기 효능감 저하라든지 학업이나 업무의 능력 저하라든지 등등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지만 뭔가 경제적 부담이나 접근성이 제약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제품에 대한 컨셉, 그리고 특히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이나 특징이나 기능, 컨셉 때문에 실제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심리 상담 전문가의 페르소나를 입힌 AI 챗봇이 사용자를 케어해주는 방식이고요. 사전에 사용자의 뭐 SNS 계정을 연동하거나 이 사람이 이제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메모장으로 일기를 꾸준히 썼는데 그거를 이제 연동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챗봇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익명성, 즉각성, 저비용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 자체에 갖고 있는 그런 허들이나 그런 비용의 부담을 낮춰준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시장 검증 성과가 있다면 정리해주는 거죠. 저는 앞서 이 가상의 팀이 한 3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돌려봤고, 챗GPT의 이제 커섬 GPT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심리 상담용 그런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한 20명 대상으로 테스트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 정의와 시장 검증 성과인데요.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레벨에서는 사실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기획이 되거나 진도가 나간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만들 겁니다라는 걸 설득하는 게 주 내용인데 이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정말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트렌드 자료나 창업자 개인의 경험만을 가지고 정리를 해도 나름의 공감대가 형성된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실제 창업자가 발로 뛰어가지고 비슷한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있는 10명, 20명, 30명을 대상으로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게 그 증거다라고 제시를 하면 그만큼 되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프로블럼 항목을 정리하고 나면 두 번째 항목, 솔루션, 실현 가능성이죠. 이 부분은 결국 창업 아이템의 개발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한 3줄 정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스로 개발 또는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창업 아이템이 갖고 있는 그런 차별성이라든지 경쟁 우위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비와 자기 부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계획을 묻는 거예요.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도. 그래서 우리도 계획 중심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여기 양식에서 이 실현 가능성 부분은 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가급적 지우지 마시고 이 표에 맞게끔 묻는 내용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추진 일정, 특히 이제 협약 기간 내 일정, 보통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한 일정이 되겠죠. 그 부분은 이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비 집행 계획도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얼마를 어떻게 쓸 거다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 항목에 대한 제 개인의 작성 가이드나 접근법을 살펴보면 출시 계획을 먼저 잘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식 버전의 출시 계획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때도 그냥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as is와 to be로 구분을 해서 as is, 결국 이제 작성 시점 현재죠. 현재까지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출시 100까지 놨을 때 현재까지 우리의 달성 진도율 한 40이다 하면 0부터 40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정리를 잠깐 하시고 나머지 60 부분을 어떻게 협약 기간 내에 어떻게 뭔가 좀 달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죠. 참고로 이런 출시 계획에서 이 사업 추진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로 이미 주어졌잖아요. 표를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얼마나 잘 작성했느냐, 못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거의 아마 구분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표가 없으면 감점 사유가 되면 되지, 작성을 하고 나면 그 작성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뭔가 점수가 크게 차등화되지는 않을 거니까 꼭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아이템이 갖고 있는 기능을 줄줄이 정리하기보다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엔드 유저가 어떻게 가치를 경험하는지 그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비, 집행 계획도 썼냐 안 썼냐를 검토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히 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최종 선정되고 나면 수정 보완이 들어갈 거예요. 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네. 요 솔루션 항목에 대해서도 AI 챗봇 기반의 심리 상담 앱에 그 샘플, 기획안 샘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출시 계획은 현재는 제품 기획을 하고 있고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차 MVP를 개발할 거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내용은 이제 뭐 20명 대상으로 뭔가 프로토타이핑 한 것까지 좀 얘기하고 우리의 목표는 협약 기간 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뭔가 출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등록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 설명은 우리 AI 챗봇, 심리 상담용 AI 챗봇의 구조와 주요 기능을 뭐 설명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향을 분석한다라든지 사전에 이제 음성을 기반으로 자유 대화를 통해 고객을 파악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고객이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텍스트 입력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요. 그 후에는 이제 텍스트로 입력해도 되고, 뭐 음성 입력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UX 고객 경험을 좀 소개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캐릭터로 챗봇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간단한 고객 경험 시나리오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냥 메모해본 거예요. 필요하면 넣고 아니면 안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술이 특히 기존의 채팅 기반의 심리 상담 서비스 대비 가지고 있는 뭔가 차별점이나 혁신성 같은 것들도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계획.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양식을 보니까 1, 2차로 나눠서 이제 비용이 뭔가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한 2천만 원 정도 먼저 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고 해온 걸 바탕으로 중간 평가를 거쳐서 나머지 이제 최대 이제 5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집행 계획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차는 이제 백엔드 구현하는데 외주용역을 다 쓸 거고 채권 모델 1차 개발하는 게 목표고 2차는 이제 외주용역에 거의 대부분 돈을 쓰는데 챗봇 고도화에 쓰고 그다음에 뭐 파일럿 테스트나 시장 리서치에도 또 돈을 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렇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제 이렇게 실현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성장시킬지에 대한 성장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공식 가이드도 내용이 좀 있어요. 보면 크게 경쟁 제품과 경쟁사 분석,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진입 전략 등을 기재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우위와 우리의 시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입할 건지를 쓰는 거고요. 또한 창업 아이템의 수익화 모델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 전략도 쓰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 전체 로드맵도 제시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항목에도 디폴트로 포함된 표 양식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사업 추진 일정이고요. 이건 이제 앞서의 일정은 협약 기간 동안의 제품 구현의 일정이라고 본다면 이건 조금 더 전체 사업 단계에서의 추진 일정을 나타내는 항목이기 때문에 더 긴 타임 프레임을 갖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필수다 보니까 일단 우리의 사업 추진 일정을 정리를 먼저 하시되 이 양식에 맞춰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 이 스케일업, 사업화 추진 전략 부분에 대한 제 개인의 작성 가이드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경쟁제와 대안제에 대한 그걸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차별적 경쟁 우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품과 되게 직접적으로 유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경쟁제 넣으시는 거고요. 만약 그게 없다면 대안제 관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경쟁제를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제는 뭐냐면 고객 입장에서 우리 제품을 쓰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제품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제품 대신 쓰는 다른 카테고리 제품이라든지 아예 다른 형태의 뭔가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대안제인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차별적 경쟁 우위는 고객 입장에서 어떤 선택 순간에 우리 제품과 함께 경쟁제, 대안제까지 다 놓고 동일선상에서 뭔가 놓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가치 제한 아니면 항목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차별적 경쟁 우위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기의 시장 진입 전략과 고객을 어떻게 획득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을 정리하시는데요. 한 두세 개 정도의 구체적인 채널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크게 뭔가 감점을 당할 요인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객 획득 전략은 다양할 필요가 없고요. 한두 개의 검증된 채널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집중할 채널을 이미 확인하고 거기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라는 트랙션이 있다면 같이 제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수익원, 수익 모델과 시장 규모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수익원을 정리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는 광고 수수료로 돈을 받을 거예요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객단가, 구체적인 가격까지 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거래 수수료 모델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 수수료인데 거래액에 혹은 순결제액에 10%를 과금한다라든지 우리는 디지털 굿즈를 판매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굿즈를 판매하는데 평균 판매가가 뭐 2만 원이라든지 거기에 뭐 매출 총이익은 뭐 15,000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라이싱까지 정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목표 시장의 규모도 제시해 주시면 좋은데 단순히 뭐 구글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보한 통계 자료를 그냥 넣기보다는 우리 목표 고객의 숫자와 고객 한 사람한테 우리가 과금받을 수 있는 객가를 고려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목표할 수 있는 시장 기회 크기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설명할 수 있고요.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은 표가 있었잖아요, 앞서. 그래서 그 표에 적절하게 채워주시면 된다. 심리 상담 서비스를 가지고 또 작성 샘플 설명드릴게요. 경쟁제 대안제와 차별적 경쟁 우위는 난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정리했냐면 경쟁제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심리 상담 앱이라든지 오프라인 대면 상담이라든지 뭐 전문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AI 챗봇 앱들을 놓고 얘네들과 함께 비교하겠다라고 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목으로 비교할 거냐에 대해서 뭐 접근성이라든지 즉각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개인화 맞춤화 정도라든지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도라든지 상담 품질이라든지 신뢰성, 브랜드의 신뢰성 같은 걸 놓고 비교할 거다라고 했고요.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차별적 경쟁 우위 어떻게 강조할 거냐인 건데 뭐 접근성도 있고 즉각성도 있고 맞춤화도 있고 익명성도 있고 가격 등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출난 거 한두 개에 좀 포커스 맞추면 좋겠죠.
그다음에 시장 진입 전략, 고객 획득 전략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취준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고객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먼저 프로모션을 하는 걸 기본 전략으로 수립을 했고 그 내용들 좀 담은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눈으로 보시면 아, 요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원과 시장 규모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월 구독 모델이고요. 월에 9,900원 정도 받죠. 이익률, 공원이익률, 그러니까 변동비를 뺀 나머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한 70% 남는다. 그러니까 9,900원에 판매하면 한 얼마 정도 남을까요? 뭐한 7,000원 정도 남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뭐 1, 2, 3차년도의 목표 매출액과 지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협약 기간을 거쳐서 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독자 1,000명 모아가지고 연간 반복 매출액 1억 돌파하는 게 목표고 3년 후에는 연매출 30억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규모는 우리의 목표 시장이 일단 수도권을 포커스로 할 건데 이래저래 한 50만 명, 60만 명 있는 거고 근데 한 사람당 1년 동안 구독하면 그게 거의 돈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객단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5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했을 때 연간 시장 규모가 한 500억 정도 되겠죠. 300만 명 정도가 예상되는 시장은 3천억 정도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시장 규모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금 조달 계획. 우리가 정식 출시하고 나서 마케팅 제대로 하고 연구개발 계속 하는 데 있어서 1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나 이 10억 중에 2억은 팁스 운영사로부터 받는 시드 투자금으로 충당할 거고, 5억 원은 팁스를 가지고 충당할 거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뭐 초창배 같은 나중에 이런 지원 사업 더 해서 받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충당하겠다. 라고 정리했고요. 사업 추진 일정도 굵직굵직한 마일스톤 중심으로 해서 표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팀 구성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 되는데요. 사업계획서에 나온 가이드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을 쓰고요. 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플러스 뭔가 자산들,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도 있으면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협약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인 경우에는 기재를 해도 된다라고 돼 있고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도 있으면 써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리하면 여기 나오지만 창업자, 대표자의 역량을 정의하시고 팀의 역량. 근데 팀원이 현재 없더라도 약간 채용 예정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에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 외에 우형, 유형 자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파트너십. 내부적으로 뭔가 역량을 다 확보하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혹시 파트너십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할 거면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SST 사업계획서 메모도 가상의 샘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공동창업자 2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가정했다. 그래서 2명 정도 정리했습니다. 1명은 전문 코치예요. 그래서 이런 코칭 경험이 있는 게 강점인 거고요. 또 1명은 대기업의 약간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거예요. 엔지니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 어느 정도 초반에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넣었고요. 채용 예정을 이제 한 4명 정도로 설정을 해서 앱 개발자 1명, 마케팅 담당자 1명, CS 담당자 1명,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자 1명 이런 식으로 충원할 거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메모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또 한번 정리해봤고요. 내부적으로 커스텀 GPT를 운영을 해본 그런 경험이 하나의 뭐 무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창업자 A가 코칭을 하면서 그 대화록이 뭔가 기록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게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만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은 뭐 개발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개발을 어떻게 메울지 아니면 외부에 또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AI 챗봇 기반의 심리 상담 앱이라는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팀이 이 예비 창업 패키지 딥테크 분야를 지원함에 있어서 PSST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기획 단계에서는 뭐 아직 사업 계획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의 내용만 잘 정리가 되면 사업 계획서 쓰시는 거는 훨씬 쉬울 겁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것만 다시 솎아내 가지고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에 분량 맞춰서 적절한 이미지와 도식화를 고려해서 텍스트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내용을 담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항목들을 기획을 했냐면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거시적인 트렌드와 고객과 문제 정의, 그다음에 우리의 솔루션 컨셉, 시장 검증 성과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실현 가능성은 출시 계획과 아이템에 대한 설명, 예산 집행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뭔가 시장 검증 계획이 성과가 있었으면 그런 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솔루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에서는 이제 경쟁제가나 대안제 혹은 거기에 대한 우위, 시장 진입 전략, 수익원과 시장 규모, 자금 조달 계획, 사업 추진 일정,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팀 구성에서는 대표자의 역량, 팀 역량, 유형자산, 무형자산, 주요 파트너십 이 항목들을 정리한 거죠. 이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템에 따라 필요 없는 것도 있고요. 꼭 필요한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어디까지 고민을 해봤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쓸지를 정리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근데 그게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이 사업계획서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보강을 반드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기획을 먼저 쫙 해놓으면 실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시간이 훨씬 절약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내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읽고 합격, 불합격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심사위원이 되겠죠. 이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서류 심사할 때는 노트북이 지급이 될 거고요. 그 노트북이나 PC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우리 사업 계획서를 볼 거예요. 그러면 PC 화면에서도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좀 고려해서 텍스트보다는 도표나 어떤 시각화된 그런 이미지 중심으로 뭔가 일관성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셔야겠죠. 결국에 포인트는 짧은 시간 내에 사업 계획서만 훑어봐도 창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사를 갖췄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집어넣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한 TSSD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획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